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할로윈 투자 전략에 하는 전략에 대해서 백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백테스팅에는 저희가 주피터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요. 주피터 랩은 주피터 노트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또는 맥OS에서는 이렇게 터미널을 실행시켜 줍니다. 아나콘다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나콘다가 이미 설치되신 분들은 주피터 하고 하이픈 랩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로 열리게 되고요. 자, 커널을 선택하는 거에서 저는 파이썬 3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창이 이게 안 열리신 분들은 이렇게 열리시는 분들은 또는 이쪽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거나 자, 또는 이게 열렸으면 파이썬 3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트북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쓰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주피터 노트북하고 주피터 랩하고 똑같고 주피터 랩이 더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한 가지 장점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보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 가지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서 이쪽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고요. 자, 먼저 저희가 할로윈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할로윈 투자 전략은 11월에 주식을 사서 다음에 다음 년 4월까지 보유한 후에 4월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뭐 계절성 전략 또는 시즈널리티 전략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리즘 자체는 매우 간단하죠. 11월 첫 번째 거래일에 사서 4월에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코스피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할 일은 코스피 지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데요. 유 대표님께서 만든 PyKRX라는 걸 쓰셔도 되고요. 또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Finance Data Reader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저는 Finance Data Reader 모듈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ip 명령어로 모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주피터 랩 명령 이 셀 창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명령 실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주고 pip install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finance data reader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Shift Enter를 누르면 현재 코드 셀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쭉 실행을 하면 설치가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되셨으면 이제 코스피 지수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포트를 해야겠네요. import finance data reader. 자, 이름이 길기 때문에 as fdr 이라고 임포트를 합니다. 자, 임포트가 에러가 없는지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자, 에러가 없으면 fdr 이라는 모듈로부터 점 찍고 여러 가지 함수를 갖다 쓸 수 있는데 탭을 눌러보니까 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움말을 봤을 때 데이터 리더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코스피 지수는 티커가 KS1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연도를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2000년 1월 4일부터 백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받아온 데이터를 코스피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시면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아마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이트는 아마도 증권거래소나 어딘지 이제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아마 KLX 홈페이지일 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코스피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1월 4일 그 다음에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2021년 4월 28일 아침인데요. 자, 어제 날짜까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자, 위에 컬럼명인데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약간 특이하게도 클로즈, 오픈, 하이로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그 다음에 얼마큼 변화했는지, 체인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가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 저희가 왜냐하면 컬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컬럼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할로윈 전략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할로윈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매년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겁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이 코스피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 2000년 11월 이렇게 가져오시면 2000년 11월 데이터, 즉 큰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2000년 11월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만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에 사서 다음 년 4월이다. 자, 그러면 4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2001년 4월에 해당하는 거래일의 내역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죠. 여기까지.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4월 달에는 가장 마지막 거래일을 가져와야 돼요. 자, 근데 마지막 거래일이 4월 30일인지 4월 31일인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죠. 29일인지 27일인지 뭐 일요일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LOC를 쓰면 인덱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며칠인지. 근데 모른다는 거죠. 알기도 어렵고요. 자, 그래서 ILOC를 쓰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가장 마지막 거래일에 클로즈 오픈 하이로 볼륨 체인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얻어온 게 시리즈죠. 시리즈에서 그다음에 클로즈라고 자, 가져오시면 2001년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종가 데이터를 얻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저희가 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2000년 11월, 2001년 4월, 그 다음 2001년 11월, 2002년 4월.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거를 반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포문을 사용해서 이런 월 데이터를 먼저 만드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를 쓸 거예요. for year in range. 자, range 2000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2000부터 2019까지 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는 거는 매년 자, 이어가 지금 인티저 타입이니까 먼저 문자열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 1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매년 사야 되는 거는 11월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buy를 했으니까 파는 거, 매도월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어에다가 1을 더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어가 2000이었다면 이어 더하기 1은 2001이 될 거고 자, 문자열 2001로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문자열 더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4월로 만들어줍니다. 자, 잘 만들어졌는지 프린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에가 2000년도에 매수월, 1년 뒤에 4월에 매도월, 2001년 11월에 매수월, 2002년 4월에
매도월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된 거 잠깐 맞고요. 자, 여기서 실제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코스피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매년 11월 데이터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가져와 봤었죠, 여러분들이. 자, 가져왔습니다. 자, 가져왔어요. 11월. 자,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하죠? 첫 번째 거래일에 매수를 합니다. 누구로? 매수는 시가로 매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매수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를 구했으니까 저희는 매도가를 구하면 됩니다. 매도가 역시 똑같이 복사를 해서요. buy 대신에 sell months를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역시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 다음 년 4월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하시면 ILOC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행을 가져올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 단위의 접근, LOC 또는 ILOC죠. 자, 그 다음에 종가, 클로즈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1년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매년 복리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배율 형태로 저희가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자, 수익률은 매도가를 매수가로 나눠주시면 뭐 1.1배, 자, 10% 수익률이죠. 자, 이렇게 수익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1년에 대한 로직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을 통해서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제일 처음에 원금 그대로 누적 수익률은 1.0에서 시작을 하고요. 매년 나온 누적 수익률에다가 이번 연도의 수익률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문이 끝났으면 누적 수익률을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을 프린트를 하면 약 20년 동안 4.47배, 즉 원금을 1000만 원을 넣었으면 4,473만 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1년에 한 번, 자, 매도는 4월에 하기 때문에 뭐 슬리피지 자체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4.47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CAGR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데이터가 여기서 2020까지 동작을 시키시면 2019까지밖에 안 나오죠. 자, 레인지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레인지를 쓰면 사실 2019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2019년 11월이고요. 얘가 2020년 4월까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2021년 거의 4월 막바지이기 때문에 1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마지막이 2020년이 될 거고 2020년 11월에 사서 2021년 4월 마지막 거래일에 팔았을 때, 자, 1년 더 넣었더니 수익률이 아주 많이 올라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6.31까지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CAGR을 구해보겠습니다.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CAGR은 어떻게 구하냐? CAGR은 일단 누적 수익률을 그 다음에 횟수로 연도로 해주면 되는데 약 21년 투자 기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시면 이게 CAGR인데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보시면 CAGR이 약 9.17% 정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복리로 9%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저희가 존버라고 하죠. 그냥 2000년 1월 4일에 사서, 자, 1월 4일에 사서 2021년 4월
27일까지 단순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코스피에서 자, 일단 전체 데이터가 코스피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ILOC의 0번, 즉 가장 첫 번째 행에, 그 다음에 오픈. 자, 이게 바로 매수가가 됩니다. 자, 그럼 매도가는 역시 코스피 ILOC의 마이너스 1번의 종가가 매도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존버 수익률이고요. 그럼 존버에 대한 CAGR은 어떻게 되냐? 자, 마찬가지로 존버 수익률을 21년도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고 그 다음에 존버 CAGR을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냥 단순 보유했을 때는 5.57%의 CAGR이 나오고요. 자, 그렇지 않고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형태는 9.17%의 CAGR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뭐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있죠. 은행에 넣어놔도 약간의 이자가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5월부터 10월까지는 단순히 현금 보유, 뭐 이자도 없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CAGR이 9.17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보유했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할로윈 투자 전략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기간 동안에도 역시 6개월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11월부터 4월까지인데요. 이 코드를 확장해서 투자 시작하는 월을 줬을 때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1월에 투자를 했으면 6월까지 1, 2, 3, 4, 5, 6, 6월까지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월에 투자를 했으면 7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증가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7월에 투자했으면 12월이 되고요. 자, 이거는 시작월에서 5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8월에 시작하면 8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13이 되죠. 근데 13월이라는 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연도가 넘어가면서 다음 연도로 연도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은, 매도월은 거기서 12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코드를 먼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로 투자 6개월이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으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연도 2000년도죠. 그 다음에 종료연도 일단 2020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매수월을 받을 거예요. 기본값은 11이고요. 자, 일단 함수를 정의를 하지는 않고 함수 이름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한테 데이터 프레임 주고 시작연도 주고 종료연도 주고 이 매수월만 변경을 하면 알아서 이 기간 동안에 매년 11월에 사서 4월에 팔고 11월에 사서 4월에 팔고 만약에 매수월을 1월을 줬다. 그러면 2000년 1월에 사서 5월에 팔고 2001년 1월에 사서 5월에 팔고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동작하도록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매수월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월은 여기가 이미 매수월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매수월은 구할 필요가 없고요. 자, 매도월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매도월은 매수월에다가 5를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월이 12보다 크는 경우가 있어요. 자, 1에다 5 더하면 6, 잘 됐고요. 7에다가 매수월이 7월인 경우 만약에 매수월이 함수 인자로 7이 들어왔을 때 7 더하기 5 하면 매도월은 12죠. 자, 12도 역시 좋습니다. 8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8이 들어오면 단순히 5를 더하면 13이 되기 때문에 12보다 크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매도월은
매도월에서 12를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수월, 그 다음에 매도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자, 매수월, 매도월.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투자 6개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앞에서 얻어온 거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함수 인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넘기고 이렇게만 넘겨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코스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호출할 때 코스피로 변경을 해주고, 자, 하면 11호를 주면 11월, 4월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요. 만약에 매수월을 1호를 주면 1월, 6월, 자, 만약에 매수월을 7호를 주면 7월, 12월,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월과 매도월은 잘 구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뭐 하면 되냐면 시작 연도부터 종료년까지 매년 매수월에 사서 매도월에 팔아주면 됩니다. 자, 이 코드를 여기다 짜볼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일단 누적 수익률은 1이고요. For year in range 시작 연도부터 종료 연도까지 가보겠습니다. print year를 한번 하면, 자,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함수를 변경하고 이렇게 딱 해보시면, 자, 일단은 2000년도, 그 다음에 2001년도 쭉 연도가 프린트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연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이 연도에 그 다음에 매수월, 매도월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7월에 사서 12월에 팔고, 2001년 7월에 사서 12월에 팔고, 자, 이런 식으로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매수월이 8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2000년 8월에 사서 2001년 1월에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수월, 매도월도 있어야 되고 매수 연도, 매도 연도에 대한 변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년은 매년 매수는 언제 할 거냐? 2여가 되겠죠. 맞나요? 매년 2여가 바뀌니까 2000년이 들어오면 매수년은 2000년이 될 거고 2001년이 되면 매수년은 2001년이 될 겁니다. 자, 매수년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매도년은 1, 2, 3, 4 앞에서 했던 것처럼 1월부터 7월까지는 매수년하고 매도년이 똑같아요. 그런데 8월부터는 어떻게 되죠? 8월부터는 하나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if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월이 8보다 크면 매도년은 매수년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년은 매수연도랑 같은 연도에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바꿔서 매수년, 매수월, 그 다음에 매도년, 매도월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2000년 8월에 사면 2001년 1월에 팔고 2001년 8월에 사서 2002년 1월에 팔고, 자, 연도별로 잘 일씩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단순히 1로 했으면 같은 연도에 2000년 1월에 사서 2000년 6월에 팔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필요한 변수들이 루프 내에서 잘 구해지는지를 이렇게 먼저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 매도 연도가
바뀌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코딩을 해서 즉 버그가 있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오픈을 했었는데 댓글로 알려주셔서 제가 사실은 이걸 백테스팅 할 때는 미처 이걸 발견하지 못했던, 워낙 코드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짜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프린트를 해 가시면서 잘 맞는지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8월이 됐을 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지. 자, 됐으면 여기에 이제 사고 파는 로직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매수월, 그 다음에 매도년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저 변수가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숫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자열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y month이고요. by month는 스트링 매수 연도, 즉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2001년 뭐 이렇게. 자, 이런 거를 문자열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매수 연도를 스트링으로 바꾸면 뭐 이렇게 스트링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픈이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매수 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셀먼스를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월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오기 위해서 인덱스로 사용할 문자열, 그러면 매도 연도에서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하이픈 더하기 스트링 매도 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변수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by month, sell month를 프린트를 하시고, 자, 8월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2000년 8월, 2001년 1월, 2001년 8월, 2002년 1월, 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역시 얘를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자, 이제 실제로 사고 파는 걸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by month를 먼저 인덱싱 해 옵니다. 특정 월만 가져오는 거죠. 매수는 그 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그 다음에 시가로 매수를 합니다. 자, 매도가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셀 month 부분에 가져오고요. 가장 마지막 거래일에 종가로 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연도의 수익률은 6개월 동안 수익률은 매도가를 매수가로 나눠주면 되겠죠. 배율로. 자, 그러면 누적 수익률은 앞에서 루프 바깥에서 제가 1.0으로 했기 때문에 자, 원래 누적 수익률에다가 이번 연도의 수익률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년 동안 루프를 돌면 또는 시작년부터 종료연도까지를 임의로 세팅한 그 기간 동안 돌면 최종 누적 수익률을 함수 바깥으로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매수 연도는 시작년이네요. 자, 시작연도는 2000년도, 종료 연도는 2020년도까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월은 11월. 자, 투자 6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면 이렇게 수익률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프린트를 다시 살려주시면, 자, 이렇게 2000년 11월에 사서 4월에 팔고, 다음 연도 2001년도 11월에 사서 4월에 팔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4.47배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앞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연도는 20년도 가만히 놔두고 이 매수월만 변경을 해보면, 자, 어느 월에 사서 어느 월에 파는 게 제일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린트를 다시 한번 처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루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월부터 13월까지.
자, 1월부터 12월까지가 프린트 되죠. 자, 이게 이제 시작 월이고요. 자, 그럼 뭐 하면 되냐? 여기서 투자 6개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코스피 데이터로 시작 연도는 2000년도이고요. 종료 연도는 20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월에다가 누굴 주면 된다? 먼스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투자 6개월 함수가 수익률을 주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를 먼스랑 그때의 수익률을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매년 20년 동안 1월에 사서 그 다음에 6월에 파는 쭉 수익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2월에 사서 7월에 파는 수익률이 쭉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 아주 빨리 계산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코스피에서 매년 1월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수익률이 1.17배밖에 안 돼요. 네, 아주 형편없죠. 2월에 사서 그 다음에 2월에 사서 7월에 팔아요. 자, 그래도 1.5배밖에 안 됩니다. 더 안 좋네요. 자, 심지어 이런 데는 0.5배 엄청나게 원금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즉 할로윈 투자 전략을 했을 때만 4.47배, 다른 투자 기간에 비해서 똑같이 6개월 동안 기간인데 다른 시작월에 비해서 성과가 아주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 투자 전략이 먹힌다. 20년 동안 해봤더니 코스피 데이터를 가지고 코스피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 투자 전략이 먹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전략이지만 파이썬 그리고 판다스를 사용하면 쉽게 백테스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퀀트 투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보게 되시면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백테스팅을 엑셀로 했으니까 저자가 이렇게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파이썬 코드로 직접 데이터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백테스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할로윈 투자 전략에 대한 간단한 백테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